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뭐 과거에 뭘 잘못했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성찰과 혁신이 이루어지겠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얘들이. 응? 단 한 번도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적폐청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공멸한다 라고 하는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죠. 국민들만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는데 과연 민주당은 소라고 비유를 한다면 소는 뭐 해냈냐 이거죠. 농민들은 엄청나게 매일 손톱이 부르터져라 빠겨져라 밭을 갈고 있는데 정작 끌어줘야 될 소가 놀고 있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댓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은 이번 대패죠. 대승을 만족하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체제를 전열을 정비하면서 대선까지 먹으려고 하는데 대통령까지. 자, 민주당 어떻게 보고 있나 한번 볼게요. 우리 젠틀 제인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니까 이럴 수 있다 쳐도 자 여기 보면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을 세 가지로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극복에 더 철저하게 해달라. 그리고 민생 안정에 좀 더 기회달라. 그리고 부동산 부패 청산에 더 철저하게 해달라. 언론 개혁은 없네요. 언론 개혁이라든가 적폐 청산에 실망해서 13%의 지난 총선 지지자들이 상대방 후보로 돌아갔다. 이 스윙 보터가 된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 중도층이 13%가 저쪽으로 갔는데 이 13%가 간 이유가 과연 코로나를 대응을 못하고 민생 안정에 불철저하고 부동산 부패 청산을 못해서일까요? 이거는 청와대가 좀 나이브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론이 지금 저희 적어도 고발 뉴스 게시판에는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낙연 상임 선대본부장은 어떻게 이 패인을 보고 있는지 좀 볼게요. 겸허히 수용합니다. 엄중히 수용한다는 얘기는 안 하네 이제. 요거는 좀 고맙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저희들이 부족했다. 뭐가 부족했는지를 얘기를 해야겠죠.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대요. 너무나 추상적이야. 무슨 실망과 분노죠? 두 가지의 실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국임당을 지지하는 쪽의 실망과 분노, 그리고 부동층으로서 중도라고 하는 이번에 스윙 모터로서 역할했던 떠나간 14%가 느꼈을 실망과 분노인지, 아니면 죽으나 사나 민주당 집토끼라고 불리우는 아이씨 무슨 뭐 시민이 무슨 토끼입니까? 저는 그 말 할 때마다 되게 기분 나쁜데, 응? 우리가 언제 뭐 토끼입니까? 사육당하는 토끼입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민주당을 찍고 있다는 것 뿐이지 민주당이 너무 잘한다고 찍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저 같은 놈이 그럼 집토끼인지 모르겠는데 짜증나죠. 듣는 집토끼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분들이 집토끼들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국민의 삶과 고통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 시 쓰고 있는 거잖아. 시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제가 좋아하는 누구죠? 네? 류근 시인 같은 분이나 쓰는 게 시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 저의 책임이 큽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뭐가 부족했다는 겁니까? 뭐가? 이런 구체성이 부족하다니까요. 이낙연 대표. 뭘 사과한 거야? 내가 너의 뺨을 때렸기 때문에 미안해. 자기 잘못된 행동을 적시를 하지 않으면 그 사과는 의미 없는 거예요. 자기가 뺨을 세게 상대방 때려놓고 미안해. 뭐가? 그냥
내가 너 뺨을 때린 거는 정당한데 네가 화내는 게 미안해. 이거 정당한 사고가 아니죠. 자, 잠깐만, 요거 정리할게요.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성찰의 시간을 가져. 이런 식의 아직까지도 이낙연 이분이 상임선대본부장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뭘 하셨는지 기억나는 건 계속 사과한 거밖에 안 나요, 기억이. 일하라고 그랬지 사과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박원순 사과하고 계속 무슨 뭐 부동산 사과하고 그 시간에 이 일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혜 씨. 아니 저는 그냥 민주당 지도부가 음. 지금 뭐 물러나긴 했지만 제대로 된 뭐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도.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도부 총사퇴했어요. 참패에 책임지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책임을 지려면 뭐를 알아야 돼? 잘못한 걸 알아야 되죠.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민주당이 내놓은 대국민 성명서를 한번 볼게요. 자, 지희 씨가 한번 낭낭하게 좀.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엄중하고 겸허히 수용합니다. 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자, 아직 뭐를 잘못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네. 부족함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한다. 그렇죠.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도부의 총사퇴가 이러한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지도부 사퇴 이후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할 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민주당 혁신에 헌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의 집권 경험과 민주주의의 전통을 자, 이 가지고 정도로 있는 저력 있는 마무리할게요. 정당입니다. 그냥 앞으로 열심히 네네.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이번 선거와 관련된 핵심적인, 기본적으로, 지도부가 사퇴를 한 거는 뭐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사퇴한 겁니까? 아닙니까? 책임을 지고. 근데 무슨 어떤 잘못을 구체적으로 저질렀는지 좀 볼게요. 부족함에 실망을 드렸다. 부족해서. 뭐가 부족했는지 여전히 몰라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부족해서 미안하다. 뭐 합의했습니까? 위아래로 다? 그냥 부족해서 미안한 걸로 통일했나요? 성찰하고 혁신하겠다. 이건 이제 미래형이니까 이걸 할지 안 할지 뭐 모르죠, 우리는. 응? 하겠다는 거니까. 하면 그때 기사 써줄게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것도 다 미래형이잖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뭘 잘못했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성찰과 혁신이 이루어지겠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얘들이. 응? 지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마디라도 여기다가 이를테면 적폐청산이 미진했고 촛불 정신의 여망으로 저희 민주당을 지지해 주셨는데 그거 미치지 못했다든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나와. 그냥 부족했대.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4월 16일. 이제 다음 주 들어가면 원내대표 뽑고 전당대회 5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당대표를 뽑는 요거 이제 잘해야겠어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기회가 당 차원에서 오지 않겠죠. 그 전에 음. 저는 열린우리당하고 합당도 사실 지도부의 반대로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전에 열린우리당과의 합당이 먼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동안은 말을 아꼈는데 이 항공기 조종사에게 배우자. 제가 칼럼을 쓰면 아마 요 제목으로 칼럼을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신문 기자였으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비행기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가다 보면 난기류도 만나고 가다 보면 폭풍우도 만나고 근데 조종사는 무조건 사과합니다. 난기류가 만나서 잠시 기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조종사의 운명인 거예요. 물론 뭐 난기류가 오고 뭐 폭풍우가 밀려올 줄 알았습니까? 근데 최소한 자기는 승객들 주무시는 승객들 편하게 이렇게 통과해내고 무사히 착륙시키는 게 조종사의 역할이야.
단 한 번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을 비행기 탔어요. 출장이 많아서. 단 한 조종사도 아씨 난기류 때문에 흔들리네. 아씨 짜증나. 난기류 탓하는 조종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죄송하다고 그러지. 얼마나 고도의 조종수를 가지고 잘 통과했어. 고마운 사람들인데 단 한 번도 난기류와 비구름을 탓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게 운명입니다. 조종사의 운명. 그리고 평론하면 안 돼요. 그냥 자기는 잘 가는 거야. 국회의원의 운명이야. 국회의원이 평론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한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부동산 과거에 이명박 때처럼 여러분들 욕망에 투표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은. 제가 혹시라도 민주당 내부 전력 단일대우 흐트러질까 봐 그때는 얘기 안 했는데 그런 말 실수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의원은 그냥 열심히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고 평론가랑 국회의원은 다른 거예요. 국민들이 욕망에 투표하지 말라고 과거 그때처럼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의 표결 행위에 대해서는 코멘트하면서 비판할 사안이 아닌 거예요. 국회의원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책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얘기했는데 맞죠. 국민의힘이 비윤리적이고 거짓말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쳤어도 우리를 뽑아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말을 본인이 하게 되면. 그럼요. 그러면은 정말 그거야말로 저는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선거 절대 악이 어디 있어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 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